세게 지금 날카롭게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패부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 아니 이거 패부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아, 그죠. 저런 과세가 무리한 과세가 나한테까지 옮겨붙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감까지 같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대통령이 어제 남비 순방에서 도착하자마자 부동산과 정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 이거 너무 어렵다. 다주택 이거 자막이 돼요? 자, 국문과 맞아요. 국문과 아나운서가 아닌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늘려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어제 나온 세제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아니 뭐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저 설명만 드리면은 네. 일단은 보유세도 이제 그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사실 매물이 네. 이러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그 거주하려고 하겠죠. 뭐라든가.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매물을 늘려야 이제 그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데 이제 글쎄요 이거 저는 안 나올 것 같고 예를 들면 신축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냥 늘 해왔던 정책의 답습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에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이 부분도 약간 좀 어긋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건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건 겁니다. 30억 이하의 아파트는 세제를 조금 더 완화해주고 네. 30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라고 기준을 두고 네. 그런 아파트들은 좀 보유세나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고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 일단 타이밍이 되게 구리다. 타이밍이 그래, 너무 타이밍. 구리다. 대통령이 본인의 집을 29억으로 팔고 나서 그것도 일반적으로 흔하게 통용되지 않은 매도인 금융이라고 하는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팔고 나서 곧바로 순방 다녀온 다음에 세제 개편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죄질이 안 좋은가. 타이밍이라는 게 정치가 타이밍이라는데 너무 맵습니까? 너무 매워요? 괜찮아. 이거 너무 안 좋다 이거. 괜찮아요. 좀 시차를 두고 세제 개편을 발표했다면 네. 조금 더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네. 세제 개편이라는 게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득, 하나는 보유, 하나는 처분이에요. 네. 취득은 말 그대로 집을 사는 것. 그렇죠. 보유는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거나 살고 지금 내가 하고 사는 있는 거. 거. 네. 처분은 집을 팔 때인데 네. 어저께 세제 개편은 보유와 처분밖에 없어요. 그럼 취득은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했다면 무주택자 내지는 세계 최초 내지는 지금 대출 규제에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벌어들이는 약 5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9조 3천억 정도의 세수가 더 거친대요. 네. 여기서 벌어들이는 세수를 가지고 네.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급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같이 발표했다면 네. 이 정부가 선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융통해가지고 공급도 같이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진정성을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보유와 처분에 대해서만 강화하는 목적의 개편안을 발표하니까 네. 이 사람들 또 뭐냐 왜 자꾸 진보 정부의 잘못된 어떤 문제들을 또 답습하는 거냐라고 생각하기 충분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투 안타깝이 나왔는데 지금 저 정도 평가한 거면요. 네네.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우호적으로요. 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왜냐면 계신 세게 거예요. 세게 지금 날카롭게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본인이 도와주고 생각했을 때 하겠어요. 본인의 패부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 아니 이거 패부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죠. 한숨. 아니 근데 두 한숨. 대통령이 집을 판 게 구리다. 뭐 시점 구리다. 대통령이 네. 먼저 집 팔고 어떻게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것도 제가 둥글게 지금 까신 건데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세제 합리화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네. 이게 부동산으로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 이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합리화한 거예요, 그냥. 세제를 합리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등성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간다. 네. 그게 그 신호가 뭐냐면 실거주 1주택자들 네. 중심으로 네. 가겠다 이거예요. 가겠다. 그 신호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대통령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청와대 가서 살고 계시지만 네. 이 시장에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판매를 했던 거잖아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구리지만. 그래 저는 부리지 않다고 부리지 봅니다. 않고. 그거 오히려 안 했으면 오히려 왜 당신은 안 팔면서 뭐 이걸 하냐 막 이랬을 거예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어차피 억가를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욕을 먹는 건 똑같으니. 근데 이제 저는 문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는 있을 거예요. 금융 규제와 관련돼서. 네. 저는 김도영 기자 기대와는 달리 네. 저는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저 기대 안 했어요. 그냥 그럴 것 같다고 그럴 예측을 것 한 같다고. 거지. 예측. 기대했다고 어떻게 아니, 나오면 그런 좋죠. 뭐 예측. 그런 예측과 달리 두 분 저는 나올 나중에 거라고 한번 저희가 봅니다. 링을 한번 만들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지죠. 둘 다 질 것 같은데. 아니 저 형님 태권도 해가지고. 아니, 저는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네. 발로만. 근데 제가 저요 김도영 기자한테.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금융 규제 그 부분이 네. 실제로 매물이 나오게 됐을 때 네. 그럼 집을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금융이 또 안 받쳐주면 네. 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맞죠. 네. 그 부분과 관련된 빈틈이 좀 있다. 그래서 야당의 지적도 제가 볼 때 일리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취득 부분 그 부분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연동이 되어야만 실제로는 이게 좀 균일성이 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 요거는 세제 합리화와 관련된 발표였기 때문에 네. 추가 발표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왜냐면 공급 확대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셨던 재건축 재개발 뭐 관련된 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휴부지 이런 네네네네. 것들이 나온 거기에다 어떻게 공급할지 공공주택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또 대책이 또 발표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어저께 네. 하여튼 논의 많이 했는데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 빨리 착공해라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좀 아직까지 그 정도 얘기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다 떠나가지고 네, 너무 좋죠. 정부에서요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좋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시가 20에서 30억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에서 50억 넘는 주택은 과세 정상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네. 이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네, 합리화, 정상화. 합리화, 예. 정상화. 합리화, 정상화. 이거는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아니면 또 일단 인상이면 인상이에요. 인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합리적인 과정이다.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 기억에 날 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부가 그 뭔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치가 개입된 단어들을 정책 발표에 넣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어떤 정책적 과정을 입안을 하고 나서 네. 그거를 설득하는 책임 자체가 네.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네. 합리적인지 네. 이게 왜 정상화를 하는 과정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냥 이거는 40억에서 50억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린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정상화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다. 자기네 네. 디폴트 값은 그러면 이건- 지금은 비정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가치가 개입된 단어를 정책 발표에 쓰는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좀 니트하게 담백하게 깔끔하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좀 건강한 토론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뭐 현란하게 사람들 속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게 현란하지 않고 근데 농담이고요. 보시면 예. 20억짜리 종부세 있잖아요. 네네. 2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현재 얼마냐면 네. 59,000원입니다. 59,000원. 59,000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야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네, 왜냐면 네. 진짜 이것도 더 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실거주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용 안 합니다. 네. 비거주를 한다. 그럼 그건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큰데 네. 거기에 관련된 세금이 백몇십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네. 1년에 네. 연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무슨 과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무슨 이게 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도 상당히 좁아요. 왜냐하면 그 주택 가액 자체를 12억 원에서 14억으로 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억 원이 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기준을 더 줄이고 대상자들을 훨씬 더 줄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요거에 대한 반발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볼 땐 적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반발도 상당히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면 뭐 정상화라는 말 자체가 예를 들면 이게 말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때렸어요. 뭐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때렸어. 그 어금니가 빠졌어. 그러면은 사랑니가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랑니가 제가 얼굴 때려 사랑니가 빠졌는데 그럼 사랑니 정상화인 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말이 이거 내가 때려 사랑니가 빠졌는데 사랑니가 없는 게 낫다고 하면 이제 사랑니 정상화. 사랑니 4개니까 넌 4대 맞아도 돼. 역시 경찰서로 가셔야 돼 지금. 예를 들면 사랑니 합리화. 하나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뭐 왜냐하면 학력이 맞아, 다들 맞아. 저희 뭐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희 고향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냥 들리는 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막 말이라도 이게 인사합니다. 뭐 폭탄 때립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정상화다. 그 정상이라는 게 내가 지금 정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 올리나 보다라고 이제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일단은 어디에서 올리고 얼마나 올리고 이것까지 다 발표를 하고 거꾸로 저쪽에서 이 폭탄이다. 이 어제 야당 의원들이 막 기자회견 해가지고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 더 같이 플러스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일단은 폭탄까지는 아니지. 네. 이동학 최고가 얘기했던 20억 주택의 네. 종부세가 5만 9천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고요. 그게 실거주 하면 실거주 경우에 사실상 면제죠. 그러니까 실거주해서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게 실거래가로 기준을 두는 건지 실거래가. 공시 가격을 두는 건지 실거래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소 14억 정도 공시 가격의 아파트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나와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이런저런 공제 빼가지고 그런 가격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거라면 정확 그 산출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아니, 오늘 우리 그냥 방송을 근데 보시는 일면에 납득을 나왔어요. 한다. 신문 근데 일면에 그건 다 불가능한 나왔어요. 금액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실거래 20억 주택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종부세를. 그리고 그 위에 많은 그 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거래가 20억대 주택이 문제가 된다기보단 29억 정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저리에 있는 거. 네,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경계선들.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3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지 5만 원이니까 적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지금 민주당 개편안의 취지랑은 조금 다른 것 그래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게 우리가 규모가- OECD 나라 평균과 비교했을 때 보유세가 낮아 보이는 것은 착시인 거고 이 저가 주택, 그러니까 상대적 저가 주택이 보유세를 안 내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거지. 이게 뭔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고가 주택들은 OECD 평균만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재량으로 책정이 됐냐 또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28번, 30번의 대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 폭등했다면 그 정부의 책임도 있는 건데 왜 자꾸 고가 주택의 사람들을 악마화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악마화는 그게 아니고. 조세 정의 내지는 또 심지어 정상화라는 정치적 수사까지 쓰면서 이걸 또 갈라칠 것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기저에는 에이, 강남, 서초, 송파, 한강벨트 사람들 전부 다 우리 표 안 찍을 거니까 이 사람들 돈 더 거두면 되겠지 뭐라는 어머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만 이 표를 안 찍는 게 아니라 저런 과세가 무리한 과세가 나한테까지 옮겨붙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감까지 같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는 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네. 근데 그분이 오늘 톤이 다운이야. 전반적으로. 왜요? 세게 공격을 하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서. 왜냐면 정책이 또 완벽해서 아니 완벽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기준이 정해졌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45억의 경우는 정말 뭐 1,000몇백만 원 맞아요. 네. 1년에. 네. 근데 지금보다 3배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면 네. 누진으로 더 그걸 더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집값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 건지 유지가 되면 그대로 세금 내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집 가진 사람들이 야 이거보다는 좀 낮춰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심리들이 시장에 만약에 옮겨붙게 되면 네. 내가 종부세 그만큼 안 내기 위해서라도 네, 네. 그 가격이 조금씩 낮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약간 비결로 그냥 저의 뭐 희망이지만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않을까? 사람들은 세금을 제가 적게 내려면 집값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럼 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금 정정하자면 실거주에 지금 대해서는. 세제 개편에 제가 부정적인 입장이라기보다 이제 매물을 나올 유인이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뭐 종부세 조금 올라가고 이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 이거를 다 그 아울 수 해결할 있는 수 없죠. 대책은 네.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또 네. 이제 그렇습니다. 최근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여론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세제 개편 성남 민심 어떻게 뭐 괜찮아요? 달랠 수 사실은 있을까요? 저희 4명하고는 다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뭐 난 상관 있을 것 같아. 상관 있어? 집을 못 사고 있잖아요. 못 사고. 근데 살더라도 영종도 오래니까 영종도. 아니 그리고 제가 좀 황당했던 건 이제 거주가 아니라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긴 했는데 그게 부모님을 봉양한다거나 뭐 지방에 집이 뭐 회사가 있다거나 하는 그렇지, 사람들한테 그렇지. 3년 정도만 유예를 하겠대요. 거주를 보겠대요. 근데 부모님 봉양이라는 게 3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쉬며 살이도 아니고 그 뭐 하는 기준은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3년 정말 뒤에 부모님 대선이 때문에 있네. 저거 봐. 그러면 대선 때 저거 또 봐. 공약 들고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다 뒤집어 엎겠습니다. 공약 들고 저거 나올 거 이동환 아니야. 최고가 이 부동산 대책이 다음 대선을 위한 대책이라는 걸 스스로 좀 입증하는 꼴인 거잖아요. 거꾸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을 지방의 하는 회사- 거죠. 지방에 회사가 있거나 부모님 봉양하라는 것을 거주가 아니라 보유의 예외 규정을 둔 건데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왜 아, 근데 이거는-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3년 정도면 되겠지. 이거는 여론조사 많이 했잖아요. 여론조사도 하고 네. 뭐 대국민 토론회도 하고 해가면서 개별적인 사안들에 있어서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할 목적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도 가고 뭐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 네. 그러니까 핀셋으로 이런저런 사유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유들은 좀 예외시켜 보자. 그리고 그거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로 할래? 어차피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네네네. 그렇죠. 그걸 시간은 3년으로 정해줘야 되니까. 정한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뭐 저도 뭐 어디서 들었긴 했지만 제 이제 뭐 지인분도 마찬가지인데 장기 임대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로봇가 아니다 보니까 장기 임대 하시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이렇게 나가지. 돼버리는 그런 못 경우가 나가죠. 있습니다. 그치.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그 살다 보면 자기가 이제 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망각한 사람이 죄라고 하면 뭐 죄일 수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고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계도도 좀 같이 해주시면 그렇죠. 왜냐면 나이 들어서 뭐 40에 들어갔는데 60에 나가야 되면 좀 막막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이 좀 짧긴 해서 네. 늘려줄 거면 늘려주고 아니면 그 사이에도 3년 뒤에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뭐 준비 꼭 좀 해주십시오. 3년 돼서 그냥 당장 내보내지 말고 공지를 계속 해주고.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괜히 또 맞아,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네. 에휴 정말 진짜